짠물 소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?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 행태 가리킨다는데요. 고물가 속에 뚜렷한 흐름이 되면서 유통업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자,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최근에 소비자 네. 물가 지표부터 좀 볼까요? 네,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. 네. 10월에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5.7%까지 올랐다가 11월에는 5%까지 올랐습니다. 그러면 전월하고 비교해서 상승폭 자체는 0.7%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한 달 사이에 좀 잦아들었구나 싶은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가 2%. 네. 차이가 많이 나죠. 5%가 여전히 높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래도 4월 4.8%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라고 볼 거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점 찍고 내려가되 이 뜨끈한 구들장이 식는 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거다. 이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가 오름세가 꺾였다. 이걸 누가 체감하겠어요, 지금? 그렇죠. 특히 체감 물가를 느끼기가 어려운 게 물가가 떨어졌다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의식주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인데요. 네. 소비자 물가라는 건 458개의 품목을 가중 평균에서 구합니다. 그러면 내가 계란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값은 되게 올랐고 다른 게 떨어졌다라면 내 생각에는 계란값이 이렇게 비싼데 물가가 떨어졌다고 그렇죠. 부담되죠. 공감하기 어렵잖아요.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공식품 물가는 이거는 뭐 10%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. 네. 2008년 이후 가장 높고요. 주거비는 좀 더 써야 돼요. 26년 사이. 외식비는 31년 사이. 야. 증가폭이 가장 높으니까 단기간에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.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겨울이지만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실 텐데 냉면 2그릇에 수육을 1그릇 드신다라면 둘이 식사에도 이제 6만 원 정도 나오는 어우.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올랐다고 느끼실 거고요. 옷값도 10년 5개월 사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 면값이 올랐고요. 가공하는 중국의 인건비가 올랐고 이걸 들여오는 운송비가 또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기름값 오르고 뭐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. 근데 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아끼게 되죠. 네. 짠내 나게 살게 되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유통업계도 반응하고 있고요. 유통업계가 그래서 할인 대전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이번에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그걸 기념해서 대규모 행사를 벌였거든요. 사흘 동안 벌인 대규모 행사에서 삼겹살만 예로 들어도 사흘 동안 한 달 평균의 그 매출만큼이 팔렸습니다. 3일 사이에 한 달치가 팔렸다. 네, 사흘 동안 한 달치 팔았다 뿐만 아니라 뭐 반값 세일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때 그 매출 목표 대비 한 140% 정도 성과를 이뤄서 그때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오늘 보상하겠다 구체적인 보상안이 오늘 나왔더군요. 네. 이 회사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직원들은 행복하겠는데요. 네, 직원들 그 보너스에 해당하는 것을 그 이모티콘으로 받는다고 해요. 네,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. 이모티콘이요? 우리 그 모바일 메신저에 보낼 때 쓰는 그 이모티콘? 네, 이모티콘 혹은 기프티콘의 형태로 받는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이모티콘은 아니겠죠. 이모티콘만 주진 않겠죠. 그럼 깜짝 놀랐네요. 감사의 마음과 함께 네. 상품권도 함께 체리 따봉만 보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. 또 다른 마트들의 사정도 보면 내년 초까지 대규모 할인 대전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은 반값, 생활 필수품 1+1 행사는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월 하루를 파격 세일하는 원데이 세일의 날 이렇게 정해놓은 곳들도 있고요. 단적으로 이 유통가가 할인 전쟁 중이구나 이건 반값 치킨이 그 3대 대형마트에 다 있다는 거. 네. 이걸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2008년 이후에 반값 치킨 등장한 거 14년 만이죠. 그러니까 반값 치킨 예전에는 등장했을 때 골목 상권 침해한다 이러면서 네.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. 이제는 뭐 그냥 반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치킨이 지금 이제 2만 원 시대가 됐잖아요. 그렇죠. 배달료 붙이면 이제 치킨 한 마리 먹기도 어렵다. 지금 응원하면서도 이 쌓여가는 쿠폰에 이 얇아지는 지갑 고민들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한때는 뭐 욜로, 플렉스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짠물 소비 실제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재테크라는 게 이제 자산 시장의 투자가 아니라 열심히 저축하고 그 와중에 나는
안 쓸 테야. 네.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SNS에서 나만 혼자 궁핍한 느낌이 들면 속상하잖아요. 외롭고. 그래서 오늘 나는 이만큼 아꼈어. 이걸 서로 자랑하는 일종의 챌린지,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는 건데 아예 안 쓸 수는 없고요. 출퇴근하는 교통비에다가 식비는 도시락 샀어. 혹은 편의점 최저가 도시락을 먹었어. 커피는 선배가 사줬어. 혹은 믹스로 대체했어.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나는 오늘 5,000원으로 막았어.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. 야, 눈물 나네요. 네. 또 이게 마트 가면 커다란 카트 밀고 막 네. 엄청 사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또 조금씩 산다고요? 카트가 이용되던 시기가 한동안 굉장히 적었어요. 최근 들어서 마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한 달치 장 본다 이런 문화가 사라져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걸 할인이 다시 시계를 좀 되돌린 건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서는 정말 적게. 그러니까 일단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쓰면 이게 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돈이 한 번에 나간다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마늘 한 봉지, 대파 한 단, 이거 곰팡이 꽃 필 때까지 다 소비 못할 수도 있거든요. 모아서 살 수 있게 하는 공동구매도 유행이고요. 아니면 극소량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런 패키지도 유행입니다. 그래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에서도 쌈채소 1인분, 골고루 들어있는데 아주 조금만. 그렇게는 기존에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. 네. 뭐 상추 2장, 깻잎 5장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. 그런 소매 판매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.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럿이 한 곳에서 모여서 우리 여기서 다 모아서 받을게요. 배달료 한 번만 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앱 자체에서도 또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폐지 줍기? 이건 뭡니까? 디지털 폐지다. 이거 좀 심각하게 느껴지시는데 각종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발도장을 찍는 분들에게 5원, 1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합니다. 적립금으로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. 그 쇼핑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드리기도 하는데 뭐 배달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니까 시간으로 돈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커피 한 잔 사는 시간에 줄 서서 내가 오늘은 5군데 앱에 출석 체크를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야, 티끌은 모아도 티끌인데 싶기도 하고 이거라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뭐 네. 여러 생각이 또 드네요. 근데 일상에서는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쓸 때는 또 써요? 스몰 럭셔리? 네, 스몰 럭셔리라기에는 그 작다기엔 너무 크기는 한데 예컨대 연말 호텔 케이크 작년에 최고가였던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. 25만 원짜리 케이크가 하나 있었는데 25만 원이요? 케이크 하나에. 그런데 올해는 이 가격을 따라가는 호텔들이 제법 늘어난다고 근데 합니다. 케이크가 예쁘긴 예쁘네요. 예쁜데요. 이게 또 한정판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예약을 미리 받고 나는 돈이 있는데도 못 샀어. 그 줄을 못 썼어 해서 이게 인스타그램 같은 곳들 통해서 자랑을 하게 되니까 또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는 거죠. 한편으로는 1년 내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? 이런 작은 보상에 만족을 한다라고도 하는데 25만 원 만만치 않죠? 케이크 하나에 25만 원이라뇨. 근데 또 이게 무슨 저 호텔 뷔페 이런 데는 예약도 안 된다면서요? 호텔 뷔페도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에서는 1인분 가격이 이제 2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. 대략 1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엄마, 아빠, 아이 하나, 셋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셋이 합쳐서 60만 원에 어휴. 근접하잖아요. 스몰 럭셔리라기에는 굉장히 좀 무겁기는 한데 1년 동안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게 큰맘 먹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나온 통계청 조사 보니까 상하이 가구의 그 자산 격차가 64배까지 벌어졌더라고요. 상위 20%와 하위 20%가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 고려하면 자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사람들의 소득 격차, 자산 격차가 참 많이 벌어졌구나. 네.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구나 엿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요. 언제나 그렇지만 아랫목 윗목 온도차가 정말 엄청납니다. 자,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.